손흥민을 향해 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이 선수가 최전방 침투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마치 2020년 이후로 손흥민의 경기를 보지 못한 것을 인증하는 셈이다. 그동안 손흥민이 케인의 지원을 받아왔다고 말하는 팬들을 보면 내가 다 열불이 터질 지경이다. 최근 미넨으로 건너간 케인의 플레이를 봐라. 토트넘에서 누구보다 이타적인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었다. 최근 말도 안 되는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본 영국의 전문가들은 바로 그 선수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토트넘의 최고 레전드였으나 결국 트로피를 들기 위해 훈련 무단 이탈까지 하며 이적을 강행하였고 이번 여름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인데요. 근데 케인도 미넨에서 공격 포인트가 형편없는 편도 아니고 손흥민이 잘하는데 굳이 케인을 끌고 와서 공격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영국 현지 팬들과 언론들의 평가와 여론이 어쨌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영국의 스포츠 매체들은 마치 케인이 원수라도 되는 듯이 보이는데요. 사실 케인은 영국 언론이 가장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싫어할 이유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일단 아카데미 시절부터 토트넘에 머물며 프로 단계를 거쳐 10년 이상을 한 클럽에 몸담아왔다는 낭만까지 가진 선수였고 결정력과 포스트 플레이, 패스 능력과 넓은 시야 또 헤딩까지 갖춘 모든 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지닌 컴플리트 포워드였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섭게 골 기록을 쌓아가며 앨런 시어러의 역대 득점 기록마저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절 케인이 언론들에게 받는 사랑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케인은 영국 언론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존재로 변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어쨌거나 원클럽맨으로 사랑받아왔던 케인이 맨체스터 시티로 팀을 옮기기 위해 태업까지 시도했고 결국 보드진과의 다툼 끝에 바이엘은 미넨으로의 이적에 성공했으니 낭만을 중요시하는 잉글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케인의 행동이 고깝게 느껴질 만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케인은 트로피를 들기 위해 독일 땅으로 향했지만 무관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선수답게 그동안 분데스리가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던 미넨이 현재 1위 레버쿠젠과 무려 승점 10점 차이가 나며 사실상 리그레이스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챔피언스 리그 1차전마저 라치오에게 1대0으로 패배했으니 이번 시즌 사실상 미넨의 무관이 확정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어쨌거나 케인은 현재 리그에서만 27골을 때려박고 있고 미넨 팬들은 성적 부진이 팀의 문제이지 케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나간 뒤 펄펄 날아다니는 손흥민과 최근 유독 중요한 경기에서 잠수를 타는 케인의 모습을 보자 이들의 생각도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손흥민의 이타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확인이라 할 것도 없이 손흥민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었던 선수라는 것은 토트넘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축구를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팬들은 아직도 손흥민이 최전방에만 머무르며 동료들의 패스를 받아 라인 브레이킹만 시도하는 피니셔 타입의 선수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팰리스전의 경기력은 손흥민이 유럽에서 가장 완벽한 육각형 공격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추가골로 쐐기를 박으며 3대1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경기 내내 보여준 압도적인 영향력은 모든 골 장면에 관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나 기회를 살려주는 논스톱 스루 패스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지능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도 현지 전문가들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비슷한 시기에 케인이 속해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프라이부르크와 비겨버리면서 사실상 리그 경쟁이 끝났음을 시사했는데요. 그리고 영국의 전문가들은 이 경기에서 케인의 움직임을 손흥민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토트넘에서 케인이 팀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고 최근 미넨에서 케인의 포지셔닝을 보면 알 수 있다. 케인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전개하는 플레이를 즐겨했는데 중앙까지 깊게 내려와 패스를 건네주는 케인의 모습에 팬들은 케인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온다 해서 그것이 무조건 이타적인 플레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팰리스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움직임이야말로 진정으로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였고 케인처럼 쓸데없이 동선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아래로 내려와 팀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공간과 찬스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케인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그저 자신이 공을 많이 만지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 애초에 공격수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 전체적인 팀 경기력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아니다. 예컨대 중앙에서 공을 끊어냈을 때 최전방에 달려가고 있는 동료 공격수가 없다면 팀은 좋은 역습 기회를 맞이하고도 공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프라이브루크전에서 보여준 케인의 움직임이 바로 그런 민폐만 끼치는 행동들 뿐이었다. 61분경 케인의 움직임을 보면 측면에서 공을 몰고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다. 애초에 중앙 공격수가 왜 저 위치까지 이동해 있는 것인가? 한편 윙어 포지션으로 출전한 마티스 텔은 중앙으로 이동해 있다. 케인은 자신이 공을 더 많이 만지기 위해 측면으로 이동했고, 이는 결국 동료 마티스 텔의 구역을 침범하며 패스를 빼앗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뒤 케인의 후속 플레이는 더욱 가관이다. 마티스 텔은 이 위치가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된 침투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박스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판단이 늦어버렸고, 케인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보았지만 항상 중앙에서만 공을 받던 케인이기에 이 위치에서 제대로 된 크로스가 올라갈 리 만무하다. 결국 케인의 패스는 상대팀에게 향하며 허무하게 찬스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다음 76분경의 장면을 보자. 무시알라가 공을 끊어냈고 이것은 추가골 기회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최전방에 있어야 할 케인이 하프라인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케인이 재빠르게 최전방을 향해 달려가고만 있었더라도 곧바로 무시알라의 킬패스가 들어갈 수 있었겠으나, 케인이 공을 만지고 싶어서 굳이 쓸데없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었고, 결국 무시알라는 패스 타이밍을 놓치면서 다시 공격 찬스가 무산되었다. 이 경기에서 케인은 공조차 제대로 만지지 못하며 결국 2대2로 비겼다. 하지만 팰리스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플러스 요소가 된다.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침투를 경계해 쉽게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토트넘 미드필더 선수들에게 더 넓은 공간이 할애되는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케인과 달리 적재적소에 아래로 내려오며 동료들을 지원했다. 17분 하프라인 아래서 공을 건네받은 손흥민은 곧바로 원터치 패스로 방향을 반대쪽으로 돌려놓으면서 베르너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선물했다. 비록 베르너의 결정력이 이 찬스를 날려먹기는 했지만 손흥민의 판단력과 발목힘 그리고 넓은 시야가 결집된 환상적인 플레이였다. 만약 케인이었다면 여기서 공을 두세 번 정도는 더 터치하면서 자신이 공격을 주도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지체하지 않고 원터치로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또한 베르너의 선제골 장면에서 손흥민은 기가 막힌 움직임으로 팰리스의 두 줄 수비를 자신에게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어냈다. 자신들에게 쏠리는 팰리스의 집중 견제를 이용하며 오히려 공격 찬스에서 한 발 뒤로 빼며 상대 선수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이동시켰고, 그 결과 존슨의 크로스 코스를 가로막고 있던 팰리스의 수비 라인이 열리면서 반대쪽에 베르너에게 공간이 난 것이다. 이것이 손흥민이 유럽에서 가장 이타적인 선수인 이유이다. 케인은 겉으로만 이타적으로 보일 뿐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부 자신이 공을 많이 만지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오로지 팀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것이 바로 케인이 토트넘을 떠났음에도 날이 갈수록 케인의 평가만 하락하고 손흥민의 위상만 더욱 올라가는 이유이다. 영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케인의 이기적인 플레이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케인은 독일 이적 직후 토트넘과 달리 미네는 패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전 소속팀을 욕보이게 하는 행동까지 저질렀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정작 미넨마저 무관팀으로 만들고 있으니 그야말로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쌤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날이 갈수록 손흥민 선수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높아지기만 하는데요. 다음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연속골을 기록하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꼭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